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는요. 테슬라 공매도 파산에 이르고 있다라는 주제로 봅니다. 자, 그리고 팔란티어 5년 후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자, 미국, 중국 협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나라는 내용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필 소식은요, 가장 중요한 지금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회담. 자, 이 대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지금 우리가 이미 이번 주말에 회담을 한다라고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US and China tariff talks to continue on Sunday인데, 자, 지금 AP 발로,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소식이 날라들었는데, 원래 그 미국 시간으로 토요일 그리고 또 이제 일요일까지 회담을 지금 원래는 토요일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오늘 지금 회담이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자 AP통신에서요 빠르게 긴급 타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했냐, 타이틀로 나오듯이 미국과 중국의 이 관세 협상이 일요일까지 계속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자체가요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일단 초록색으로 하나 보세요. There was no immediate indication whether progress was made on Saturday. 라고. 자, 이게 뭡니까, 여러분? 지금요, 지금 그 회담을 마치고 나서 토요일 날입니다. 이 토요일 날 회담 마치고 나서 현재 이 회담 자체가 어느 정도로 성과가 있는지, 어떤 결과가 있는지, 어떤 큰 틀에서 얘기들을 나누고 있는지, 지금 현재 어떠한 즉각적인 그러한 신호를 보여주진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미팅이 무려 the meeting over 10 hours라고 합니다. 지금 그 10시간 가까운 긴 장거리 회담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엇을 뜻할까요? 두 사람이요 만나서 회담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뭔가가 이 화기애애하거나 뭐 하지 않으면요 이 회담은 그냥 바로 브레이크업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번에도 보면 우리가 그때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우리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 둘이가 같이 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실은 뭐 가볍게 이제 뭐 정리하고 이렇게 할 정도, 그리고 식사까지도 예견돼 있었는데 갑자기 거기서 파행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언쟁도 일어나고 싸움도 일어나고요. 자, 그러면서 굉장히 안 좋아졌죠. 자, 그래서 그렇게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식사 이런 거 다 깨버립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둘은요, 지금 중국과 이번에 재무장관이 만나서 얘기하는데 무려 10시간 이상 갔다고 합니다. 자, 당연히 중간에 식사 시간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중간에 밥 먹는 시간까지 있다 하더라도 10시간 동안 했다? 와, 이거는요 장난 아니겠죠. 그러니까 장거리 회담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통역이 들어가고 하니까 좀 이렇게 주고받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시간 동안 회담이 진행됐단 말은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 그리고 포괄적인 얘기들부터 시작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들이 긴밀하게 오갔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일요일까지 회담을 연장하겠다라고까지 얘기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포지티브한 징조입니다. 정말 안 좋잖아요. 둘이가 뭐 어르렁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오래 하지 않아요. 그러면 회담 끝냅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둘 다가 여지가 있는 거야. 둘 다가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원하느냐. 어저께 우리가 살폈듯이 중국 쪽에서 원하는 건 뭡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뭐냐? 이거 파악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트럼프의 의도가 정말 중국 경제를 박살내려고 하느냐? 그러면은 회담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회담에서 굳이 트럼프가 중국 경제를 박살내겠다 이러면요 중국이 어떻게 버텨요? 그러면 자력갱생해야 되는 거죠. 어차피 같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굳이 이 미국의 속내를 다 비출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얘기가 어느 정도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자, 그리고 지금 이 보시는 것 파란색으로 하나 보면요, 여기 지금 참여자들이 이 재무장관도 그렇고 중국 쪽도 그렇고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AP통신에게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무명으로 이렇게 알렸는데, 지금 회담의 이 sensitivity of the talks죠. 회담에 굉장히 예민한, 우리 지금 예민하거든. 여기서 지금 어떤 말이 튀어져 나간다 이랬을 때는요, 뭐 주식 시장에도 뭐 바로바로 영향을 줄 정도고, 막 언론을 다 흔들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함구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 지금 the talks have been shrouded in secrets입니다. 모든 걸 비밀로 다 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 다도요, 차를 타고 빠져나갈 때에도 기자들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 지금은 얘기하지 말자라는 거죠. 언론들에게 어떤 그 힌트라도 주지 말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둘 다가 비밀 지키면서 굳이, 왜냐면 이런 얘기 나가잖아요. 언론들이 막 터트리고 이러면요, 회담이 성사가 잘 안 돼요. 뭐 갑자기 언론들은요 막 그걸로 계속 쓸데없는 논쟁을 붙이거든요. 경쟁을 붙여요. 뭐 중국이 굴복했다느니 또 미국이 먼저 뭐 고개를 숙였다니, 이런 쓰잘데기 없는 이런 거, 이건요 회담에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누가 먼저 고개를 숙이고 이런 게 사실 중요하잖아요. 근데 자꾸만 그런 기싸움 하려고, 이건요 제일 쓸데없는 거예요. 그런 게 일종의 이념 논쟁 같은 거거든요. 지금은요 어떻게 하면 둘이가 공존할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 막 그런 걸 찾는다고요. 그리고 본인들의 패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소위 프라그마티즘으로, 즉 실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지, 여기 와서 막 쓸데없는 걸 막 내세우고 그러면요 아무것도 진행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요 굉장히 흐름이 좋아 보인다라고 짐작되고요. 물론 오늘 또 트럼프 대통령이 벌써, 트럼프 대통령 말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벌써부터 대화가 잘 되고 있다 이 얘기를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벌써 회담이 생각보다 진전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큰 그림을 그리면서요. 기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잘 되면요, 이런 벌써 좋은 소식, 내일 아마 일요일 날 어떤 회담 마치고 나면 뭔가가 얘기들이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아마 월요일 날 주가는 대폭등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기다려 보자고요.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팔란티어 소식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지금 팔란티어에 대한 기대감 많죠? 대한민국 사람들도 좋아하고 미국도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미 이 AI계의 메시라고 불리는 이 이름을 붙인 사람이 바로 댄 아이브즈 아니겠습니까? 메시는 축구 황제죠. 그래서 적어도 이 AI 소프트웨어계에는 거의 황제로 군림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팔란티어가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황이잖아요. 거의 전고점 가까이 올라왔거든요. 자, 그럼 이게 너무 고평가 아닌가? 너무 이거 지금 비싼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지금 사도 돼?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런 질문 많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질문하고 미국에서도 그런 질문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사도 돼라는 질문을 하는 것은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도 지금 고평가된 거 아니냐. 즉, 이 소위 팔란티어의 PER, 이 PER을 보게 되면요, 지금 500이 넘어가요. 지금 테슬라가 100 좀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근데 이 팔란티어는 500이니까, 야, 이거 500년 뒤에 이 가격이 와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냐? 이게 도대체 정상적인 거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너무 비싸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과연 그러한 팔란티어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팔란티어 같은 기업은요, 사실은 그런 PR만 보고 투자하면요, 절대로 이런 기업에 투자를 못 하겠죠. 자, 이런 성장주는 절대 그런 걸로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자, 일단 이 팔란티어에 대해서 2030년도, 앞으로 5년 뒤에, 그러니까 보통 이런 기업들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눈앞에 1년 뒤, 2년 뒤를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성장주들 있죠. 고속 성장주들은요, 보통 5년 뒤, 10년 뒤를 보고 투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의 그 2030년이라고 하는 기간, 즉 5년 뒤를 놓고 봤을 때에 얼마 정도 가치가 될 것인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는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변화가 무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팔란티어가 과연 2030년도 5년 뒤에 얼마가 될 것이냐 했을 때에 이미 작년도에 팔란티어를 분석하면서 a trillion dollar 컴퍼니가 될 것이다. 즉 1조 달러 클럽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분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미국 주식에서 1조 달러라는 그 시가총액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거의 그냥 빅테크 반열에 들어간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미국의 M7 주식들 있죠, 이 빅테크들, 얘네들이 지금 다 1조 달러를 넘어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팔란티어가 5년 뒤에 1조 달러 클럽에 들어간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앞으로 한 4-5배는 뛴다는 얘기거든요. 자, 지금 우리가 작년에요,
그 Market Research Firm IDC라는데 Market Research 시장 조사 기관이죠. 회사인데 IDC라는 회사가요. 작년에 이런 예상을 했습니다.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거 보세요. The AI Software Platforms 자, 이게 지금 이 팔란티어거든요. 그러니까 팔란티어라는 이 회사가 연간 몇 프로씩 성장할 것이냐? 연간 41%씩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어요. 작년에요. 그래서 2028년도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26, 27, 28이니까 한 3년 반 동안 꾸준하게 41%씩 계속 성장할 거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예상이니까 앞으로 한 4년 동안은 이렇게 성장한다 본 거겠죠. 2028년도까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전체 매출이 뭐 153조 원 이렇게 규모로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팔란티어가 새로운 지금 계약들 이번에 발표된 거 보고, 그리고 지금 매출 그 파이프라인이요, 어마어마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at a much faster pace입니다. 그러니까 더 빠른 속도로 뭔가 계약들 매출이 더 커져가고 있는 것이 감지되고 있거든요. 시장이 예측한 것보다 더 빨라요. 그러니까 지금 40% 정도 예상했는데 지금 올해 이번에 분기 발표가 뭐 좀 못 나왔다 그러는데 얼마가 성장했습니까? 65%가 넘었어요. 거의 70% 가까이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시면요, 40% 성장, 연간 성장할 거로 봤는데 이번 발표가 무려 60에서 70% 가까이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거의 2배 뛰고 있는 거예요. 시장 예측보다도요. 근데 이번에 지금 시장 상황이 지금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지금 이 앞으로 시장이 좋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관세도 있고 영향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이게 풀리고 관세가 풀리고 중국이 풀리고 이렇게 되었을 때 시장이 분위기가 앞으로 좋아진다고 가능했을 때는요, 40%가 뭐예요? 정말 말 그대로 80%에서 100%도 성장 가능한 겁니다. 자, 이렇게 성장을 가게 되면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뛰어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시장조사기관은 평균 40%로 봤단 말이에요. 이것보다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냥 보수적으로 40%씩 지금 시장 예상하는 것처럼요, 40%씩 성장해서 향후 5년 동안 쭉 성장한다 그러면 적어도 2030년도에 연간 21 빌리언 매출까지 뛸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말 그대로 1조 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여러분. 근데 이거는요, 더 뛸 수도 있고, 좀 더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시장은요, 지금 현재 보면은 뭐 80% 성장하고 있는데 연평균 40%다 보수적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5년 뒤에는요, 1조 달러 클럽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한 4배 정도는 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격에서. 자, 그래서 생각해보면 테슬라랑 비교해보면요, 테슬라도 5년 뒤에 한 4배 이상은 뛸 거라고는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이상 뛰겠지만. 그렇게 본다면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그 여러분들 선택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좋은 기업들은요, 그냥 조금씩 묻어두시라고 제가 항상 주문하고 있죠. 제가 이 비트코인도 어제 분석해드리면서, 그러니까 뭐 큰 돈 아니더라도요, 뭐 몇백만 원 묻어두면은 이게 몇 배로 뛴다 그러면 why not입니까? 여러분들의 자산이 불어날 수만 있다면요, 그러니까 재밌게 투자를 하는 거죠. 중간에 오르락 내리락 하건 말건 그냥 5년 뒤를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항상 10년 뒤나. 그러니까 성장할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비싼 기업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5년 뒤, 10년 뒤를 본다면요. 근데 이런 기업을 지금 당장 눈으로 보면은 너무나도 비싸 보이죠. PR이 너무 높으니까. 그거는 지금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성장률을 봤을 때에는 이거는 2030년쯤에는 1조 달러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지금 연준이 어떠한 방향을 가야 될지,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연준의 지금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요, 빨간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자, 연준의 지금 어피셜들이요, 연준 멤버들이 현재 경제가 슬로우 다운 해지고 있다는 사인은 보고 있어요. 아주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경제가 점진적으로 내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다운 트렌드라고 하는 것은 감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signs of slowing economy. 그러니까 경제가 확실히 그 이전보다는 지금 슬로우다운 하고 있죠. 이게 이제 그 관세 때문이거든요. 자, 분명히 그런 경제가 지금 현재 슬로우다운 해지고 있는데, 그러나 but not ready to cut rate. 그러나 지금 당장 금리를 내려야 된다? 그런 상황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은요, 트럼프가 보는 관점하고 연준이 보는 관점하고는 다르죠. 트럼프는 본인이 이제 이 국가를 운영하다 보니까 좀 더 과감하게 이 금리를 내리기를 바라지만, 연준은 좀 더 신중하겠죠.
연준은 좀 더 중간에서 이 좀 더 이렇게 더 지켜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비판은 있죠. 확실히 그냥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도 신중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 기업을 하다 보면요, 과감하게 베팅이 필요하고 과감한 움직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는 머스크처럼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고 그러기 때문에 승부사 기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리스크도 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어찌됐든 간에 연준은 경제가 내려간다는 사인을 알겠고, 그러나 지금 당장은 아니야 이러는 거야. 그래서 트럼프가, 야, 경제 내려가기 전에 먼저 선제 조치해야지 왜 니네는 또 뒷북 치려고 하냐. 그 too late이라고 이 제롬 파월 회장이 별명을 붙여줬잖아요. 항상 늦다고, 너무 늦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비난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어찌됐건 여러분, 지금 경제가 내려가고 있다는 사인은요,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아마 6월달, 7월달 하반기 갈 때에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한 번씩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리 인하해가지고 경기를 완전 급하게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지켜갈 수 있는데, 자, 이거는 또 이 중국과의 관세 협상과 어떻게 지금 결과에 따라 연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두 연결되어 있는데, 어찌됐건 하반기에는요, 연준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인들도 또 비난 들으면 안 되잖아요. 너무 늦게 금리를 내려가지고 또 늦었다라고 욕 들어 먹으면 트럼프에게 낙인 찍히듯이 본인들이 정말 말 그대로 또 찍히니까 이번에는 신중하지만 아마 한 번 정도 빨리 움직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부터는요, 금리 인하까지 연결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게 보고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금리를 왜 당장 안 내려, 이거보다는 투자들은요, 지금 이제 이 중국과의 협상이 마무리되고 나면은 이제 나중에 하반기 내년에는 금리 인하 카드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이 점프하면서 올라가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보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그동안 테슬라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정말 지난 수년 동안 테슬라가 이제 회사를 시작하고 나서 이 테슬라가 이만큼 성장할 때까지 수많은 테슬라를 비난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말 그대로 택가들, 테슬라 까는 사람들, 그리고 공매도들까지 어떻게 이들이 폭망하고 이들의 예측이 다 틀렸는지, 이들의 말이 독설이었는데 정말 테슬라를 깔아뭉개면서 많은 투자들에게 돈을 빼라고 얘기할 정도로 막 비난하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이후로 어떻게 변했는지를 좀 보면요, 여러분들 테슬라 투자에 대해서, 장기 투자에 대해서 큰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옛날부터 돌아가겠습니다. 자, 짐 크레이머, 오른쪽 거 먼저 보세요. 핑크빛으로 하이라이트한 거요. 자, 짐 크레이머가 이게 지금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I'm not sure Tesla has business plan that's going to work. 그러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짐 크레이머가 테슬라가 비즈니스 계획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다는 거, 제대로 작동할 만한 그런 비즈니스 계획이 있나? 그러니까 보니까 전혀 뭔가 뭐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광고를 합니까? 뭘 하는지 모르겠대요. 전형적인 회사 같지 않거든요. 그냥 자동차를 만들겠대, 전기차를. 근데 그 당시 전기차에 대해서 너무 회의적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얘기를 한 때가 언제냐면요, 2010년도예요. 여러분, 2010년도. 그럼 지금 14년 전이잖아요. 거의 15년 전 아닙니까? 6월 29일이에요. 거의 15년 전이죠. 자, 15년 전에 테슬라에 대해서, 야, 테슬라의 비즈니스 플랜이 이게 지금 제대로 작동하는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야. 짐 크레머가 이렇게 하면서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했거든요. 당장 팔라고. 근데 짐 크레머가 이렇게 말하고 나서 주가가 얼마나 올랐냐? 18,658%가 올랐습니다. 미친 상승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미 진방꿀이라고, 짐 크레이머 반대로 하면 개꿀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겁니다. 크레이머가 이런 기업들을 정말 많이 놓쳤거든요, 사실. 근데 크레이머도 원래 굉장히 전통적인 이 하버드 출신의 전통적인 또 이 분석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그런 전통적인 기준을 가지고 분석하다 보니까 미래가 안 보이죠. 그러니까 회사에 대해서는요, 섣부른 예측들은 그리 좋은 건 아닙니다.
자, 아무튼 진 크레머가 말하고 나서 18,658%가 올랐다라는 거는 지금도 shame on you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즘은 바뀌었어요. 완전 회심해가지고요. 요즘은 머스크에게 맞서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Don't bet against Elon Musk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자율주행이 돼서도 이 소위 그 구글의 자율주행 있지 않습니까? 웨이모가 앞으로 엄청날 거다 그랬더니 야, 나는 여기에 베팅 안 해. 야, 나라면 그냥 머스크에게 베팅하겠다고. 테슬라 FSD가 훨씬 낫다고. 머스크가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미 완전 회심했어요. 그럼 테슬라의 팬이 돼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왼쪽 거 보세요. 자, 칼스 고센이라는 이 사람이 닛산의 CEO입니다. 자, 닛산의 CEO 이 사람은요, 아래쪽에 보시면요, 뭐라고 했냐면은 늘 그 테슬라에 대해서 심심하면 비판했거든요. 근데 2015년도 9월 15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 5년 후죠. 진 크레이머 발언 이후에요. 자, 이때만 하더라도 테슬라가 정말 형편없을 텐데, 자,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They are a niche player, their own scale이라고 합니다. 자, 뭐라고 하느냐? 테슬라는 대량 생산하면서 아주 대규모로 활동할 그런 대기업이 아니라, 자동차 대기업이 아니라 그냥 중간에 그냥 틈새를 메꿀 수 있는 그런 회사. 그러니까 전기차가 얼마나 인기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전기차는 그냥 골프 카트처럼 중간에 그냥 중간을 땜질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회사일 뿐이다라고 굉장히 조롱합니다. 아주 그냥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요 계속 했었습니다. 2020년도까지 했거든요. 닛산의 CEO입니다. 칼스 고센이. 그 아래쪽에 사진은 이분이거든요. 근데 이 발언하고 나서요 2015년도 이후로 얼마가 올랐느냐, 무려 1663%가 뛰어올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황당하죠. 이런 이때부터 이제 내연기관차 회사 CEO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해가지고 테슬라를 막 비난하거든요. 야, 테슬라는 안 돼. 그리고 대량 생산하기 힘들어. 저거 어떻게 저렇게 하겠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내연기관차 CEO들은요, 교만해 있는 거죠. 그냥 웃어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실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러분? 닛산이 1년 뒤에 망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제가 이거 옛날에 분석해드렸죠. 닛산의 대표가 나와가지고 1년 뒤에 우리가 아마 지금 상태로 가다간 우리가 아마 뱅크럽 한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잘난 척하면서 막 아는 척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다 그 얘기들이 오히려 거짓말이 되고 오히려 테슬라가 승승장구하면서 이만큼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 이 사람 말 듣고 판 사람들은요 얼마나 이 땅을 치고 해야겠습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지금 망한다 그러잖아요. 닛산이요. 닛산이 잘 나갔거든요. 근데 닛산이 이제 망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고 있는 회사들이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테슬라 같은 기업을 보세요. 앞으로 미래는 이 AI하고 로봇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미국에서 로봇하고 AI 자율주행의 최고는요 테슬라예요. 그러면 이게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 투자해야 되는 것이 미래를 변화시킬, 이미 사양 산업이 죽어가는 이런 내연기관차의 CEO 얘기를 들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테슬라가 젠슨왕이 얘기했던 것처럼 미래에 결국은 기업은 테슬라가 미래 기업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지금 데이터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테슬라에 투자하는 게 당연한 거죠. 이런 사람 얘기 들으면 바보가 되는 거죠.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도요. 자, 세 사람 얘기를 들어볼 텐데요. 테슬라 미래를 정말 그 저주를 퍼붓듯이 본 사람들인데, 자, 보시면요. 오른쪽 끝에 한번 보시면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거예요. 자, 아래쪽 사진에 이분은 누구냐? 맨 오른쪽 끝에 있는 분. 이분이 스티브 워즈니악이에요. 자,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애플의 창시자. 바로 이 애플의 그 스티브 잡스와 함께 둘도 없는 친구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이 스티브 워즈니악도요, UC 버클리에 공대 나와가지고, 사실 한때 정말 이 시대를 풍미했던 사람이 있죠. 애플의 신화, 창조, 같이 했던 사람인데, 자, 이 사람도요, 테슬라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초록색으로 보세요. 테슬라 오버하이프 들어갑니다. 야, 테슬라는 너무 고평가돼 있어. 야, 테슬라는 너무 이거는 사람들이 그냥 흥분해서 달려드는 거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뭐라냐? I don't think they will be around in 10 years. 야, 내 생각에 10년 뒤에 존재 못할 것 같은데? 라는 거죠. 10년 뒤에는 보기 힘들어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테슬라에 대해서 10년 뒤에는 사라질 기업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너무 과하다라는 거죠. 이 얘기를 2017년도에 한 겁니다. 2017년도 7월에요.
불과 대략 한 7, 8년 전의 얘기거든요. 그때 스티브 워즈니악이 이렇게 독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엄청나게 팔고 떠났겠죠. 테슬라에 대해서. 자, 그때 이후로 주가가 1325%가 뛰어오릅니다. 이 사람 또 굉장히 신뢰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 말 듣고 주식을 판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죠.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그때도. 자, 그리고 지금, 자, 이제는요, 이 일론 머스크랑도 친했던 사람, 허버트 디에스입니다. 자, 이 폭스바겐의 CEO죠. 이 소위 말 앞에서 닛산의 내연기관차의 대표인데 여기 또 폭스바겐의 CEO도요. 허버트 디에스도 뭐라고 했냐면요. 이런 얘기했습니다. Tesla days are numbered once we get serious라고 합니다. 자, 이런 또 교만한 발언을 한때 했었습니다. 자, 폭스바겐의 CEO 이 허버트는요, 원래 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랑 굉장히 좀 친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 테슬라 쪽에 어떤 그 이 머스크와 함께 일할 사람으로 이 소위 되면서 테슬라의 전체 디렉터로 부르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찌됐건 이 사람이 폭스바겐에 남았는데 폭스바겐의 CEO니까 얼마나 또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가 많겠습니까? 그리고 폭스바겐이 이때는 제일 잘 나갈 때거든요. 뭐 세계의 넘버 1, 2를 다투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테슬라의 핑크빛으로 알려단 거. Tesla days are numbered once we get serious. 우리가 이 전기차에 말 그대로 목숨 걸고 덤벼들면 우리가 진짜 전기차에 올인하면 테슬라의 숫자는 numbered라는 거야. 그러니까 테슬라는 그냥 끝난다라는 거죠. 테슬라는 그냥 사망 신고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전기차에 진정으로 뛰어들면 테슬라는 끝나라는 거죠. 테슬라는 결국 못 버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이걸 언제 얘기했냐? 2018년도 10월 달에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거의 뭐 5년 전, 얼마 안 됐어요. 이거 뭐 한 7년, 6년, 7년 전이잖아요. 그 얼마 전이었는데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과가 어때요? 지금 이 사람 잘렸잖아요. 회사에 22년도인가 23년도에 잘리지 않았습니까? 테슬라가 2020년도에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갑자기 이제 그 얘네들이 우리도 전기차 달린다면서 막 집중했거든요. 근데 만들었는데 다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 지금 중국에서 퇴출되고 거의 중국에 퇴출됐죠. 만드는 전기차들이요. 소프트웨어가 너무 형편이 없어요. 그냥 뚝딱뚝딱 겉모습은 잘 만들어요. 배터리 넣어가지고. 근데 그거는 중국도 그렇게 하죠. 중국은 더 예쁘게 만들어요. 더 화려하게 만들어요. 중요한 거는 결국 소프트웨어 연결이거든요. 근데 그 기술이 없어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허버트는 회사에서 잘리면서 지금 뭐 존재감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테슬라 days are numbered 그랬는데 이제는 폭스바겐의 numbers가 카운트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지금 폭스바겐이 오히려 1000만 대 정도 팔다가 지금 작년에 500만 대 팔았지 않습니까? 완전 쪼그라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지하게 덤벼들면 테슬라는 아웃이라고 그랬는데 진지하게 덤벼들어서 뭐 어쩌라고. 오히려 지금 중국에서 퇴출당하고 있는 게 폭스바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신기술 앞에 머스크 앞에서는요 이런 그 한 시대를 풍미하는 이런 대가들도 다 멍청한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걸 파악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왼쪽 편 보세요. 자, 지금 이제 고등어입니다. 자, 이 친구는 완전 테슬라 공매도죠. 이제 공매도 얘기를 더 많이 살펴볼 텐데요. 테슬라 공매도 중에 또 공매도였던 고등어. 제가 고등어 맨날 고등어라고 놀리지 않습니까? 고든 잔수는요, 이때 뭐라고 했냐 보십시오. 파란색으로 하려다 보세요. Tesla is a company that is going to zero 라고 했습니다. 하여튼 말은 잘해요. 입이 있다고 말은 정말 잘합니다. 테슬라는 앞으로 제로가 될 기업이라는 거죠. 0으로 수렴될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목표 주가를 25불이다, 뭐 50불이다, 70불이다. 아니, 테슬라 주가가요, 어마어마하게 갈 때도 계속, 70불, 50불 갈 기업,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25불이 적정 주가라고 맨날 조롱했죠. 그래가지고 막 CNBC 한참 나오지 않았습니까? 20년도, 21년도, 22년 단골로 나왔었죠. 저도 자주 다뤄드렸는데 요즘은 이런 고등어 얘기 잘 안 다뤄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왜냐면은 이제 이 사람을요, 언론에서도 이제는 이 사람 얘기는 그냥 거의 쓰레기구나, 허풍이구나 얘기하는 거죠. 근데 보십시오. 테슬라는 제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후로 1500% 넘게 뛰어올라 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허무합니까? 이 공매도들 얘기가요. 이 사람 때문에 테슬라 판 사람 많아요. 이 사람은 오히려 GM에 투자하라, 그리고 포드에 투자하라 이랬거든요. 근데 포드 GM은요, 그 이후로도 성장이 없어요. 테슬라는 1500% 올랐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멍청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요, 회사 돈으로 테슬라 공매도 쳤다가 돈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회사를 세 군데를 전전긍긍 잘려요. 세 군데 잘리면서 막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세 군데 잘려서 돌아다니면서 결국은 자기 이름 달아가지고 GDL, 뭐 GLJ 해가지고 자기 회사를 세웁니다. 그런데 직원이 딸랑 한 명, 자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시면요. 지금 이 이후에도 19년도, 20년도에 어마어마한 공매도들이요. 이제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쳤다가 여러분 유명한 이 소위 말해서 공매도들 엄청 많지 않습니까? 2008년도를 맞췄던 이런 사람들까지 다 나가 떨어져요. 테슬라에 맞섰다가 다 나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테슬라에 대해서 맞서가지고요 제대로 된 사람들이 없어요. 회사 잘리거나 아니면 아예 폐인되거나 존재감이 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시대를 못 읽는다라는 거예요. 시대를 못 읽으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지금 빠르게 변하고 있는 시대를 읽어 나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일론 머스크는요 시대를 정말 잘 읽어요. 여러분 AI 시대, 로봇 시대가 온다니까 빠르게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챗GPT 같은 것들이 라지 랭귀지 모델 그거를 그냥 걔네들은 평생 했는데 머스크는 단숨에 뚝딱뚝딱 해가지고 1년 반 만에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록을요. 지금 그록3는요 어마무시합니다. 그록3 .5는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렇게 공매도들이 할지 테크가들이 멸망해 가고 있는 겁니다. 파산하고 있고 멸망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도요 2부 때도 또 다뤄드리겠습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테슬라를 저주한 친구들은 다 망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자, 테슬라 에너지는 쉼없이 또 달려가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이미 테슬라 에너지의 매출이 자동차 매출을 뛰어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전히 핫하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도요. 여전히 지금 장난 아닌데 오늘 굉장히 큰 규모의 건설이 시작됐다는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거 보면요. 자, Construction has begun on 700 million of Tesla Megapack Battery Energy Storage System이라고 합니다. 자, 미국의 조지아주입니다. 이 조지아주는요, 아틀란타가 있는데 아틀란타는 한국 사람도 많이 살고 있는 미국의 동남부 지역이죠. 자, 지금 이 아틀란타가 있는 이 조지아주에 여기에 대규모의 테슬라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메가팩 시스템을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자, 지금 뭐 아래쪽에 이게 조지아 파워, 이 에너지 쪽에서 메가팩을 심는 거거든요. 규모가요, 무려 7억 달러입니다. 어마무시하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돈으로 거의 뭐 지금 우리가 1000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규모가요. 그러니까 지금 1억, 그러니까 이 원 빌리언 정도 가는 거죠. 그러니까 1조 달러거든요. 1조거든요. 1조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지금 7억 달러 규모로 이렇게 지금 현재 큰 규모인데, 자, 이 정도면 보통 호주에서 보통 보면은 300 million, 3억 달러, 뭐 혹은 4억 달러 이런 건데 지금 이거는 보통 것의 2배죠. 그러니까 이게 규모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4개 지역을 통틀어 가지고 아예 대규모로 진행한 거거든요. 이 테슬라의 메가팩이 여기에 들어가니까 그 테슬라가 지금요 이 메가팩이 미국 안에서도 앞으로 뭐 굉장히 많이 투입될 겁니다. 계속해서 이 에너지 쪽은요 수요가 정말 어마무시한 거죠. 그 지금 그 텍사스 공장에다가 메가팩 공장을 만드는 것도요 수요가 지금 넘쳐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이미 지금 많은 전기 업체들 있죠. 전기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메가팩으로 전환했을 때의 그 수익률이랄지 훨씬 더 좋은 그런 임팩트가 있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메가팩을 설치하겠다라고 바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 에너지 쪽은요 수요가 꾸준하게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 미국에서 자동차 매출을 뛰어넘기는 당장은 쉽지 않아 보이지만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기가 많다는 거예요. 호주의 에너지 쪽이 인기가 많은 것처럼요. 근데 이 앞으로 이런 규모가요.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미국에서도 많고요. 유럽도 그렇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기 로스앤젤레스는요. 날씨가 어마어마하게 덥습니다. 지금 100도를 넘었어요. 화실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아마 한국 기온으로 한 37도 되나요? 100도가. 어찌됐건 굉장히 지금 더운 날씨입니다. 아마 지금 뭐 에어컨을 틀더라도요. 2층에는 뭐 어마어마하게 불볕더위처럼 지금 덥거든요. 자, 아무튼 지금 굉장히 날씨가 덥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날씨가 또 띄어서 이런 땐 또
더운 때에 또 조깅하는 것도 저는 좋거든요. 굉장히 뛰는 걸 좋아하니까 오히려 이렇게 무더울 때 뛰면요, 막 35도, 6도 펑펑 찔 때도 달릴 때는요, 땀이 더 나니까 저는 막 에너지가 더 넘칩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또 뛰세요. 오늘 한국도 또 일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열심히 조깅하셔가지고 체력을 단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레이저 뉴스TV였습니다.